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GTQ 2급 문제 3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즉 소스 이미지는 2-5, 2-6, 2-7, 2-8 JPG 파일을 활용하겠습니다. 저장은 JPG로 하나 저장해야 되는데요. 크기는 600 곱하기 400 픽셀입니다. 또 10배 줄여서 60 곱하기 40 픽셀로 이미지를 줄여서 PSD 파일로 저장하면 끝이 되어집니다. 자, 포토샵에서 먼저 새 문서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단축키로는 Ctrl N이 되어집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렀어요. 폭의 크기는 600,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픽셀로 되어져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0 픽셀, 픽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72 픽셀 per 인치 해상도죠. 그 다음에 색상 모드는 RGB 색상 8비트. 이것이 확인되어졌으면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2222 다시 그 다음에 이름이죠. 이호자 다시 3번 문제이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떴는데요. 지금은 눈금자가 너무 멀리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탭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독립적인 창을 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잡아당기면, 즉 드래그 하면 이와 같이 눈금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답답하다 싶으면 창 부분 끝에 가서 약간 키워주면 창이 이렇게 커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배경의 색상을 주라고 해놨네요. 33CCFF 색상이죠. 33CCFF. 그러면 요 전경색에서 33CCFF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을 꼭 누르면요. 이 부분이죠. 33CCFF를 넣도록 되어 있네요. 33CC 0으로 FF.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으로 초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해서 바탕화면에 꼭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색이 이렇게 33FFCC의 색깔이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 이렇게 2-5, 6, 7, 8의 그림을 모두 다 활용하였네요. 그러므로 소스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고요. 5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2-8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탭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밑으로 하나 내놓고요. 또 밑으로 7 내놓고요. 또 6 내놓고요. 5 드래그해서 당겨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해서 2-5의 그림이 바탕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을 보니 이렇게 바탕화면이 사과가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5 JPEG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과를 이동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소스 그림은 지워줘도 좋습니다. 작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해 왔으면은 이제 아까 사진을 잠시 보면요. 이 부분이 잎사귀가 150에서 200 사이에 와 있고
요 나무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200 정도의 여기에 와 있네요. 두 개만 잘 맞추면은 전체 크기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 T를 눌렀어요. 크기를 화면에 일단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크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자, 이 부분이죠. 창을 조금 더 줄여서 자를 보면서 할까요? 자를 보면은 이 부분이 150에서 200 사이에 이 나무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0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파란 게 나오지 않느냐? 조금 이따 다른 효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놨으면 이제 다음 지시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에 필터를 적용하라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필터부터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텍스처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레이어에 이제 사과나무라고 이름을 줄까요? 엔터 적용하고요.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사과나무 이렇게 하고요. 필터는 메뉴에 보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그죠? 필터가 있습니다. 꼭 눌러서 필터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은 텍스처 부분에 이렇게 텍스처화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하나하나 눌러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부터 니언, 디귿, 시엇, 피엇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찾는데 크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처화 하면은 이와 같이 적용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을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확인을 꼭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적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뭐냐 하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라. 그죠?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즉 마스크는 불투명, 투명도를 갖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잠시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이 부분은 사과가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투명한 색깔이 적용되어졌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파란색이 이렇게 비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불투명이 되어지고 또 이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그러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면요,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불투명한 색깔 흰색은 불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적용되어지면 이렇게 완전하게 검정색은 투명하게 되어지고 점차 흰색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흰색 부분이 가까우면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사과나무입니다. 레이어를 잠시 보면요. 레이어 마스크는 이 부분이 되어지죠. 동그란 하얀색과 주위에 회색으로 채워진 사각형입니다. 그죠? 얘를 꼭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하얀 종이가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얀 종이는 아까 설명했지만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어지면은 어떤 그라데이션이냐면은 검정에서부터 그죠? 흰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주면요.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지고요. 흰색 부분은 불투명하게 처리되어져서 문제와 같이 이렇게 투명해지고 불투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면 페인트 통과 같이 살고 있죠. 여기에 그라디언트 도구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위에 보면은 그라디언트에 관련되어진 옵션 창이 여기 이렇게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눌러서. 자, 하나는 흰색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흰색.
확인. 이 부분은 검정색, 밑에 있는 색상을 꼭 눌러서 검정색 0이 6개죠. 확인.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 막대바가 눈에 보이게 되어지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라데이션의 시작점이고 이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어지냐면 투명하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드래그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흰색이 적용되어지고, 맞죠? 시작점이니까. 끝부분은 검정색이 적용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라데이션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서 밑에 있는 파란 배경색이 비춰지게 되어지겠죠. 좀 더 멀리 가면 좀 더 많이 적용되어지니까 이 부분은 눈에 조금 보이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까지만 한다면, 이 부분까지만 한다면, 이 뒷부분 전부 다 파란색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적응을 내가 어느 정도 시킬 것인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시사항도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은 2-6 JPG인데요. 오려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에 갖다 놓고 그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죠. 드롭 섀도우를 주는 것입니다. 일단 2-6 JPG를 오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쉐가 2-6 JPG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쉐 부분을 오려서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 잠시 보니까요. 여기 보면 자석 올가미 도구, 마그네틱 라쏘 툴이죠. 영어로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경계선을 따라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길다 싶으면 한 번씩 꼭꼭 눌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교한 부분은. 자, 이렇게 경계선이 분명할 때 사용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한번 꼭 눌러주고, 이 부분도 꼭 눌러주고, 너무 가늘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크기 때문에 경계선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이 가서 잘 못 찾을 때는 가까이 갔다 싶으면 더블 클릭을 누르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조금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 부분을 정교하게 안 되어졌죠. 그래서 다시 Shift를 누르면요, Shift를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요, 영역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쌤이 Shift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커서 아랫부분에 플러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꼭 누르고 꼭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동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포함이 되어지죠. 그죠? 더블 클릭하면. 자, 이 부분 좀 잘라냈으면 좋겠죠. 그럼 Alt 부분을 꼭 눌러서 꼭 누르면서 아랫부분 이래 와서 더블 클릭하면 시작점으로 가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삐뚤빼뚤하다 그러면 라쏘 툴의 자유 올가미 툴 정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 정도는 걸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Alt 눌러서 이렇게 또 빼주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꺼줘도 좋습니다. 자, 야의 크기를, 이 쉐의 크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보고 제가 조정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니까 새의 부리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새의 머리는 이제 사가 두 번째 있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잎사귀는 여기에 돌멩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450 정도의 새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를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 이렇게 조절점을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메뉴에 보면은 편집에 이렇게 보면요. 변형이라는 것이 있죠. 자, 변형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가로로 뒤집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죠.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의 머리가 아까 요 정도 있었죠. 두 개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각 끝부분하고 비슷하게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각 끝부분. 그죠? 이 부분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어느 정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높이는 새 머리가 이 사과에 이 정도 있네요. 그죠? 자를 선택하면 가장 좋지만 이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처음 그림과 비슷하게 맞다면 제대로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옆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그림을 맞춰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크기가 됐네요. 오른쪽 꼬리는 어떻게 됐나요? 약간 더 이제 밑으로 숨겨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약간 숨겨져 있잖아요. 450 정도였죠. 그죠? 그래서 450 이 정도네요. 이 정도. 그러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엔터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밑으로 내야 되겠네요. 그죠? 컨트롤 T 눌러서 아랫부분으로 좀 내려줍니다. 그렇죠? 왜? 원본에 보니까 간격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2-6의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줘라고 했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줄까요? 여기에 보니까 자, 이쪽 방향으로도 그림자가 쳐져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그림자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자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자, 포토샵에서 얘 이름을 새라고 일단 이름을 줄까요? 그리고 이 새 레이어에 FX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선택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그림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요 스프레드 시트 부분 있죠. 그 다음에 크기 부분, 요 부분을 좀 조정해 주면 양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레드 시트는 좀 진하면서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고요. 크기는 조금 희미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펴져지는 것이죠. 그죠? 크기와 스프레드를 약간 조정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이쪽으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죠? 양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문제와 동일하게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2-7번 그림을 오려와서 붙이고 경사와 엠보싱 효과를 주라고 했네요. 먼저 오려와서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자석 올가미 툴을 눌러서요.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요. 손가락 따라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보이죠? 경계선 따라서 사과도 꼭 누르고요. 위에 가서 꼭 누르고 밑에 가서 꼭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서 또 꼭 눌러줄까요? 경계선을 가서 꼭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손 모양이 영역이 지정되었고요. 이동 툴로 마찬가지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꺼줘도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손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도 보면은 500 조금 넘게 있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 걸쳐져 있네요. 손톱이 이 잎사귀하고 거의 같이 있고요. 나무가 조금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문제 예를 보면은 사과가 이렇게 500 부분 조금 500이 한 10, 20 되고요. 겹쳐져 있고요.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사과 부분, 이 부분, 잎사귀 부분하고 약간 이네요. 일단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놓고 또 세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그죠? 약간 이렇게 회전도 조금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T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갑니다, 그죠? 500 부분 창을 조금 줄일까요?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500 부분 됐네요, 그죠? 약간만 더 키워주고, 그 다음에 회전을 조금만 더 시켜주고요. 조금 더 굵게 500 부분. 그 다음에 손톱이 이렇게 이 부분이죠, 그죠? 손톱이 요 사과의 남은 잎사귀 부분이 있네요. 남은 잎사귀 부분. 자,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손 모양을 한번 볼까요? 손 모양은 사과 중간쯤 손가락, 둘째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 에지죠. 에지, 사과 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에지, 요 부분이 사과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손톱 밑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파랗게 보이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더 키워줄까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이 부분도 약간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엔터 쳐서 적용을 시키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 봤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 보니까 경사와 엠보스를 주라고 해놨죠. 레이어 스타일 FX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사과를 든 손 할까요? 사과를 든 손. 그리고 FX를 눌렀어요. 경사와 엠보스가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을 꼭 눌러줘서 경사 가지고 볼록한 표현, 엠보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맞는지 한 번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볼록하게 나와 있네요. 됐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장, 이 꽃부분만 오려서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면은 2-8 딴 지시사항 없죠. 꽃을 오려서 옮기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난 다음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라 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전부 다 오려서 붙여서 거의 대부분이 레이어 스타일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다. 그죠? 1번 문제는 필터 레이어 마스크 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했네요. 자, 꽃을 한번 오려보는데요. 문제에 잠시 보면은 꽃부분이 어떻습니까? 아랫부분에 줄기 부분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므로 꽃만 어느 정도 잘 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석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꼭 가서 꼭꼭꼭, 이거는 이제 좀 짧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면서 경계선을 따라가주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쭉 따라갔다가 끝에 모여서 한 번씩 눌러주고, 이렇게 꼭 눌러주고, 이렇게 와서 꼭 눌러주고, 꼭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서 경계선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금 빨리 하는 이유는 자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면 금방 하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오늘따른 도구가 많이 있는데요. 펜툴도 많이 활용되어지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모양을 어느 정도 땄으면요. 꽃 모양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시작점에 왔다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되죠. 자, 이 부분 이동 툴을 이용해서 끌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끌고 왔죠. 근데 이 꽃 모양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문제를 봅시다. 꽃 모양이 새보다는 아래에 있고요. 맞죠? 사과를 든 손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에 보면은 레이어가 이 부분을 이제 노란 꽃이라 할까요? 노란 꽃이 이제 새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새를 갖다 눌러서 제일 위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제일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꽃을 선택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을 선택하면 이 꽃이 선택되어지고요. 새를 누르면은 새 레이어가 선택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왼쪽 위에 보면 자동 선택이 이렇게 체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개체를 선택하면요,
레이어가 자동으로 그 선택되어진 개체 레이어가 선택되어진 것이죠. 대단히 편리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림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레이어만 선택해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변형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 선택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선택을 체크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택한 상태에서 손을 꼭 누르니까 사과를 든 손으로 이동하죠. 노란 꽃을 꼭 누르니까 노란 꽃 레이어로 이동하죠. 그렇죠. 자, 이동해서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새머리 위에 요 나무 잎사귀가 보이네요. 새머리 위에 요 부분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을 좀 자꾸 잡는 연습. 이 잎사귀가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잎사귀가 손가락 사이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만 내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 여기 작은 잎사귀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손가락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손가락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있고, 그죠? 이 부분이 세 부분에 약간 걸쳐져 있죠. 그죠? 자, 이제 이 꽃부분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줘라 해놨네요. 그림자 이렇게 줘 있죠. 자, 그래서 FX를 눌러서 그림자를 선택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넓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그 다음에 크기 양쪽으로 좀 키워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래도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시사항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해놨죠. 그 외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쉐이프들을 요 지구 모양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지시사항대로 따라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이 꽃 모양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쉐이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쉐이프를 선택하든지 또는 모양 도구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모양 도구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꽃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모양인가요? 한번 꽃 모양을 보면요. 자연이죠. 자연에 가서 자연으로 대체하면은 그 모양이 없죠. 그러면 물론 모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장식을 한번 가볼까요? 장식에 가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장식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라 그랬죠. 그죠? 레이어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요. 장식이 여기에 걸렸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장식이라고 하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색깔을 칠해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색깔을 안 칠해줬네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보니까 색깔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색깔은 어떻게 주냐면 레이어 스타일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로 주라 해놨네요. 잘했네요. 제 같은 경우도 색깔을 미리 아무거나 줘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 그라디언트를 덮어 쓰면 되니까 FF66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FX를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이게 아니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밑에 거네요. 선택하고 막대발을 꼭 눌러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색상이 나오면은 색깔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꼭 눌러서 아까 문제 FF6600 그렇죠. 이게 FF6600
엔터. 그 다음에 이 부분 하얀색 이 부분 또 꼭 눌러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꼭 눌러주면 되죠. 그죠? 꼭 누르고 그러면 색상은 얼마냐면은 F00 그죠? 그래서 FF00 엔터 이렇게 해주죠. 확인. 자, 그라데이션은 제대로 되는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꽃의 모양이 장식의 모양이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80이니까 이 정도 그죠? 90 정도고 100 조금 넘어가면 되겠네요. 90 그 다음에 조금 넘었죠? 이 정도 같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효과가 또 있겠죠. 베벨 앤 엠보싱을 줘라. FX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하나 줬고, 두 번째는 베벨 앤 엠보스다. 아까 거기서 바로 주면 되는데 모르고 OK 해버렸네요. 그래서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싱이죠. 이렇게 주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지구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쉐이프 툴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색깔은 하얀색으로 정해져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쉐이더를 주고요. 불투명도를 50% 주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투명도가 50%라는 이야기죠. 그죠? 투명이 50%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먼저 흰색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마침 밑에 흰색이 있네요. 전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꼭 누르면은 배경색이 전경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본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사용자 정의 도구에서 그죠? 이번에는 이제 쉐이프 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죠? 쉐이프 툴을 선택해서 모양에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구본을 가져옵니다. 모두 한번 볼까요? 이제는 확인. 자, 지구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구본 위에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이 부분은 직선으로 이렇게 가로줄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직선으로 되는지 곡선으로 되는지 직선으로 되어져 있죠.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직선으로 되어진 지구본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서 Shift를 누르면 정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아까 우리가 쉐이프 툴에서 이 부분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양의 색깔을 바꾸고자 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한번 볼까요? 문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새 아래쪽에 있고 꽃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레이어를 좀 변형해야 되겠죠. 이 부분 우리 더블 클릭해서 지구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걸 새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새 밑으로 가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등툴 중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요. 크기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끝부분이 이제 거의 다 안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새의 깃털보다 아래쪽 이쪽하고 비슷하게 맞아지네요. 잎사귀 이쪽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갈라진 부분이죠.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새요 갈라진 부분부터 해서 조금 윗부분이 이렇게 약간 보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 또 이동시켜줍니다. 그죠? 자, 볼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 됐습니다. 그죠? 요 부분은 세에 요까지 오는 거 한번 볼까요? 요까지 왔네요. 그죠? 왼쪽으로 약간만 더 오면 되겠네요. 이 정도에 오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만 오른쪽으로 올까요? 자, 그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요. 문제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드롭 섀도우를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FX 눌러서 그림자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갖췄죠? 한번 볼까요? 조금 제대로 된 것 같네요. 확인. 두 번째 또 지시사항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나요? 이 부분에 보니까 드롭 섀도우를 줬고 이 부분에 그 다음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50% 줘라. 이거는 어디에 써주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윗부분에 이렇게 보면요. 지구본에 여기 보면 불투명도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완전 100%이기 때문에 밑에 게 하나도 비쳐 나오지 않죠. 이 부분을 50%로 주는 겁니다. 50 엔터 하면 되어지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엔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본까지 우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따기 체험마당이라는 글자를 여기에 치고요. 바탕 35포인터 글자 색깔은 FF9900이네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따기 체험마당. 자, 도구 상자에서 T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에 눌러서 바탕이죠. 글자를 바로 한번 쳐봅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죠? 글자 크기는 35포인트인가요? 35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35. 그리고 글자 색깔은 35 FF9900 꼭 눌러서 이 부분이죠. 꼭 눌러서 FF9900을 쳐줍니다. FF9900 엔터 치고요. 글자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따기 체험마당. 이렇게 띄워져 있나요? 맞네요. 사과 따기 다 띄워져 있네요. 들어서 이렇게 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쳐졌고요. 체험마당. 수정해야 되면 맞자가 빠졌네요. 이 부분, 글자 앞부분 T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죠? 더블 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가서 맞자를 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동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어떤 레이어 스타일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스트로크. 2픽셀에 0이 6개라는 것은 검정색이죠. 그죠? 그림자 효과 두 개를 동시에 줘보겠습니다. FX 그림자 주고요. 그림자를 줬고요. 다음 이제 스트로크 이 부분이죠. 스트로크는 획이죠. 이 부분. 그래서 획을 또 바로 선택해 줍니다. 그죠? 검정색이니까 색상 꼭 눌러서 0이 6개 되어 있어야 되죠.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0이 6개 되고요. 왼쪽 대각선 이쪽으로 끌면은 F가 6개 되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는 요 잎사귀 부분에서 요 사과 가까이 가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잎사귀 요 부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사과 요 끝까지 요 정도 가 있네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 있습니다. 엔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자 모양은 무엇이냐 하면은 애플 클래스가 되어집니다. 그죠? 애플 수업입니다. 그죠?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져 있네요. 얼라이어 레귤러 40포인트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를 다시 눌렀어요. 제일 위쪽에 가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T를 눌러서 바탕에 꼭 눌러주고요. 얼라이얼은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한글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라이얼이 요 영어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정도에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 부분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 레귤러. 이 부분이 이제 레귤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40포인트네요. 바로 입력합시다. 엔터. 40포인트 되었죠. 그리고 글자가 이제 애플 글래스. 그 외에는 없나요? 예, 나머지는 레이어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애플 영어로 대문자 APPLECLASS 그죠? Caps Lock 키를 눌러서 치면은 되겠죠. 이렇게 쳐줬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줬고요. 선을 또 입혀줬네요. 그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F3366 자, FX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좀 이쪽으로 갈까요? 요 위에 가서 FX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자, 이렇게 나오면 두 개의 색상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를 꼭 눌러주면 된다. 그죠? 자, 여기에 색상을 요 부분 눌러주고 요 부분을 눌러줍니다. 꼭 눌러줍니다. 자, 이 부분에 FF 3366 맞나요? 엔터. FF3366 그 다음에 FF 4개의 옆두개네요. 요 색깔이죠. 눌러서 F 4개의 하나 둘셋넷 66 그렇죠. 확인 맞나요? FF 4개 66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죠? 자, 노란 게 위쪽으로 와 있으면 되어졌습니다. 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가 있죠. 스트로크를 눌러줍니다. 스트로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3픽셀에 003300 자, 여기에 3 쳐주고요. 이 부분에 003300이죠. 그죠? 꼭 눌러서 003300 엔터 이렇게 좋습니다. 확인. 자, 이제 한 두 개 정도 남았다. 그죠? 뒤틀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요 모양. 그죠? 요 모양을 이제 뒤틀기 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편집하려면은 요 앞에 있는 T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럼 상단에 보면은 요 뒤틀기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을 꼭 눌러서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위 부채꼴을 선택하니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동툴을 눌러주고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볼까요? 문제 보면은 A가 이 부분 맞네요. 그래서 당 쪽에 S 끝이 와 있네요. 그래서 당 쪽에 S 끝이 와 있다. 그죠? 쪽을 약간 이동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글꼴이 좀 이상하죠? 보니까 분리물이 되어 있네요. 얼라이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얼라이얼을 선택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동툴을 꼭 누르면 이렇게 완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진 문제의 지시사항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